안녕하세요. 더 라이프 대표 앨런입니다. 오늘은 이제 블로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라이프에 이제 고정 의뢰인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투자 회사를 통해서 이제 멘토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면은 공통적인 질문이 꼭 나옵니다. 콘텐츠 기획을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대부분 이제 블로그 콘텐츠를 운영하다 보면 매주 뭔가 콘텐츠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몇 주간, 그러니까 뭐 포스팅 개수로 치면은 6개에서 8개 사이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일 수도 있고, 제품 소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 뭐 인더스트리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콘텐츠를 소개하다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잘 가는데요. 근데 막상 그 콘텐츠를 다 소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구독자를 고려한다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의 블로그를 구독하고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은 뭐 뭔가 데일리 로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행 이야기라든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구독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블로그를 구독했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마치 사골 육수 내듯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날로 이탈해서 다시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해서 기존에 썼던 이야기를 자꾸 울거먹으면 역시 구독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블로그 기획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작성할 블로그의 주제를 미리 기획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글을 작성할 때 미리 기획을 하고 블로그 글을 쓰기보다는 대략 어떤 주제의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것도 정보죠. 이제 어떤 이야기의 전달보다는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의 생각만 하고 바로 글을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입 부분, 중간, 맺은말 그게 다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죠. 근데 블로그 이렇게 되면은 늘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주 전에 했던 얘기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블로그 어떤 주제를 한 주에 2개를 작성하든 아니면은 3개를 작성하든 원하는 만큼 미리 이제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포스팅 주제부터 이제 키워드 최적화를 고려한 제목을 당연히 적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상세 설명에 미리 글의 전개를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입 사례는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하고, 뭐 텍스트 사례는 뭐 어떤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텍스트를 여기다 적어 놓겠죠. 그 다음에 중간 이야기는 도입 부분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또 맺은말은 같은 1인칭 시점으로 그냥 맺은말을 할 건지, 아니면 시점이 뭔가 바뀌어서 제3자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할 건지, 또는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하는 키워드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제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어디다 넣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기획을 해놓고 이번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는 내가 그 마케팅 목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다 기획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 글을 이제 그 블로그로 작성하고 사진을 채우고 뭐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은 뭐 마케팅 관련된 글만 일단 봐볼까요? 처음 제목이 이제 마케팅은 기획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 통하지 말고 직접. 나도 유튜버 할 수 있을까? 온라인 마케팅의 목표, 블로그 글쓰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주제의 글들이 있는데요. 동일한 주제의 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동일한 내용의 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그 스프레드시트에 매달 그 써야 될 글을 미리 기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글을 기획하기 전에는 과거에 어떤 글들을 썼는지 한번 리뷰를 하고 겹치지 않도록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제를 선정하는데 우리 뭐 상품은 의자를 판매하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 이 의자 얘기는 한번 하면 끝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또는 여행사인데 우리는 여행 가는 손님 얘기를 하나 뭐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새로운 상품이 아닌 다음에 이야기가 겹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 어떤 소비자 유저를 또는 고객이 되겠죠. 그 사람의 시점으로 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같은 주제이더라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떠날 때랑 또 제 친구가 여행을 떠날 때랑 또 저랑 같이 떠나는 사람이더라도 옆에 같이 동승했던 사람의 그런 시각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하는 사람의 시점으로 빙의해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성격의 글을 기획하신다고 하면 매번 새로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제품이나 상품이 바뀌지 않더라도 회사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블로그 글쓰기 기획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글들을 꾸준히 연재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블로그 글쓰기 겹치지 않는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